기존에 있던 도자나 글러브나 또 롤러 이걸로는 사실 타이트닝을 충분히 잘하고 피부 재생에 굉장히 좋은 건 있지만 좀 리프팅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아쉽다는 피드백들을 전달을 했었고, 그런 거를 좀 보완한 어떤 에그리프팅이라고 하는 그 2.0 핸드피스가 새로 나오고, 강도도 좀 많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나온 게 좀 단순히 피부 재생과 타이트닝의 개념에서 넘어서서 얼굴 라인의 리프팅이나 좀 더 깊은 층까지의 재생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,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또 그 부분에 실제로 효용이 있는 것 같아서 도입을 했죠. 일단은 고주파 리프팅 자체의 특징을 그대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주파 리프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볼페임이라던가 어떤 지방층의 위축이나 너무 과도한 얼굴 라인의 어떤 흐트러짐, 그러니까 선명한 교정인데 대신에 좀 과한 거, 이런 부분들이 없이 좀 자연스럽게 탄력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주파 리프팅의 특징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, 코레지 장비 이제 특징이 이제 4MHz부터 64MHz까지 16개 그 주파수를 동시에 써서 공명 효과를 일으킨다 이런 건데, 공명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지만, 그 복합적인 재생 효과를 이끌어내는 그 기전이 리프팅에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. 기존의 어떤 재생 효과와 리프팅을 같이 이뤄내서 복합적인 효과를 느끼는 거에 만족도 높은 게 앞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모공도 좀 줄고, 약간의 타이트닝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연한 팔자주름 같은 좀 개선이 되고, 약간은 이제 볼륨감이 조금, 미묘하게 이제 좀 볼륨이 살아나는 느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, 그런 복합적인 효과로는 이제 앞볼을 보게 되는 것 같고, 기본적인 리프팅의 만족도를 볼 때에는 턱선 쪽의 타이트닝, 특히 너무 볼륨이 많지 않은 분들에서의 좀 선명해지는 효과를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코레지 2.0 핸드피스 에그 리프팅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, 일단 생긴 건 이제 이렇게 생겼고, 안에 보면은 이제 여기 홈이 있고, 석션을 통해서 빨아들인 후에, 고주파를 쏘게 되는 그런 장비고요. 일단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이렇게 이제 석션을 빨아들이고, 쏘게 되는 시간과 멈추는 시간을 같이 설정을 할 수 있어요. 설정을 할 수 있고, 기존의 코레지 시술이 가지고 있던 뭐 도자나 글러브나 롤러처럼 표피층이나 진피층에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를 넘어서서 안쪽까지 충분히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 있고, 2.0부터 이제 그 발판을 통해서 에너지를 쏘는 방식이 좀 기계에 추가가 돼서 좀 시술하기 좀 편해진 면이 있어요. 지금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앞볼 부분에 연한 홍조가 좀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 이 빨아들이는 것과 에너지를 쏘는 것 때문에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남을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되고,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시술 세기나 석션 정도를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분들마다 맞추어서 진행을 하면 진행하기에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. 시술 방식 자체는 보통 일반적인 리프팅처럼 벡터 방향을 좀 맞춰서 해주면 당연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, 한 가지 코레지 2.0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이 핸드피스에서 석션과 그 에너지를 조사하는 시간을 좀 설정을 할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2초를 쏘고 잠시 쉬냐, 1.5초를 쏘고 쉬냐,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, 석션을 하지 않는 때에도 에너지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도 그 열감과 온감이 같이 느껴지고, 그래서 옮길 때 굳이 너무 많이 떼서 옮기는 것보다 그냥 피부를 좀 스쳐서 하면 에너지의 로스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, 강도나 석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국이 남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약한 강도로 좀 시술을 하면서 피부의 반응을 보고, 사실 이제 이게 너무 강하게 하면 한 패스만 하고 나서도 자국이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반응이 너무 강할 때에는 에너지를 좀 낮추거나 석션의 강도를 핸드피스에서 조절해서 조금 낮춰주면 자극감이나 시술 후에 환자가 겪게 되는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받으시는데 특별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? 아니요, 없어요. 없으시죠? 예. 보통은 그냥 따뜻하게 여기시고 강도를 좀 무리하게 올리지만 않으면 가벼운 열감 정도를 느끼시는 것 같고요.
시술을 할 때 이제 손으로 이제 지나간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면 열감이 느껴지는데, 시술을 좀 반복하다 보면 손으로 만져지는 그 피부의 열감을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그 가늠자를 두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술 시간 같은 경우 보통 15분 정도를 해주면은 좋고, 최소 10분에서 12분 정도를 해줬을 때 시술 후 반응이 더 좋다. 당연히 시술 에너지가 좀 많아질수록 피부에 자극감이 없을 경우에는 결과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이제 시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술하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상황에 맞게 시술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석션 방식의 고주파 리프팅이 조금 더 느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, 자국이나 붉은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, 걱정이 된다고 하면 석션도 좀 낮추고 강도도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 차라리 좀 시간을 좀 길게 하면서 그 고주파의 타이트닝 이펙트를 보는 방식으로 하면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환자분들에게 시술 끝나고 드리는 주의사항은 어쨌든 이제 열이 좀 전달되는 것 때문에 건조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조금 더 자주 도포하는 거를 2, 3일 정도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, 기존에 어떤 트러블이나 염증이 피부에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열 때문에 다른 고주파와 동일하게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데, 그 역시 잘 컨트롤 해 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